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정말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2026년 닥쳐올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갈 후보 1순위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글로벌 분업과 저물가의 시대는 공식적인 종말을 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식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눈 깜짝할 새에 증발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다시 손에 쥔 관세라는 칼날은 단순히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을 강제로 해체하고 재조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인세를 깎아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며 규제를 철폐하여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모으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공포는 바로 불확실성인데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릴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생산성 혁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불러올 강력한 달러 패권의 귀환과 미국 중심의 경제 재편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흐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단숨에 찍어 누르고 성장을 가속화할 히든카드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AI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I 거품론에 속고 계신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하며 누군가는 AI가 실체가 없다고 떠들 때 진짜 부자들은 전혀 다른 곳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고관세와 보호무역이라는 거대한 인플레이션 폭탄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유일한 무기가 바로 AI 생산성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를 먹이면 물건값이 비싸지고 이민자를 막으면 인건비가 치솟는 게 상식인데 왜 시장은 오히려 환호할까요? 바로 기업들이 AI라는 초격차 도구를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깎아내며 인건비가 오르고 재료비가 뛰어도 생산성을 수천 % 개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AI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식 고비용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방어 기제가 되었습니다. 2026년 자본시장의 모든 돈은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고 비용을 절감하는 AI 실행자들에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변화의 속도인데 과거 산업혁명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AI 혁명은 불과 몇 달 단위로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강력한 경제적 변곡점에 서 있으며 한쪽에서는 비용을 끌어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그 장벽을 가뿐히 뛰어넘는 생산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로 우리는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술 주도형 고성장의 시대인 2026년판 골디락스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 뒤에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는데 바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대분기점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각자의 생존을 위해 제각각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금융의 무법지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며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내수 침체에 빠진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달러로 쏠리게 됩니다. 이제 환율 1,500원에 1,500원은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할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 1,000원에 500원이면 국가 부도 위기라고 난리가 났겠지만 이제는 미국의 압도적인 성취와 타국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착화되면서 강달러는 거세울어 수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앉아서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달러를 들고 세상을 무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세상에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결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몬테이한페이 200원을 기다리며 환전을 미루는 사이 미국 S&P 500 지수는 7,000페레이 5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고 전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원화의 구매력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으며 고환율 시대의 생존법은 더 이상 환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나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우리는 이제 대외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순채 권국의 지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거대한 생산 기지들과 여러분이 사들인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들이 이제는 국가의 거대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안전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안녕한지 묻고 싶으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미친 듯이 뛰고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내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이 지독한 역설이 바로 2026년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입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인 부동산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로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찍힌 그 10억이라는 숫자가 정말 여러분의 현금이라고 믿으십니까?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열어보는 부동산 앱의 빨간색 화살표나 어제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는 분녀회의 카더라, 통신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숫자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숫자의 감옥에 갇혀 계신 겁니다. 화면 속에 선명하게 찍힌 10억 혹은 15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겠지만 제가 아주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을 팔아서 현금 10억을 손에 쥐어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연 그 가격에 팔 수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문을 다 같이 외우고 있는데 정작 내 집을 사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기묘한 침묵의 시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고자 하는 자산 동결의 공포입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부터 수도권의 이름난 브랜드 단지까지 겉으로는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지금의 아파트는 당신의 가처분 소득을 매달 이자로 갉아먹는 발목의 족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상향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우상향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찍히는 간헐적인 최고가는 실제 거래가 아니라 전시용 표본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운 좋게 비싼 가격에 팔고 떠나면 나머지 수천 세대는 그 숫자를 보며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내 집도 저 가격이겠거니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건설사와 은행이 파놓은 거대한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옆집 사람들은 조용히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진짜 금매는 부동산 중개업소, 장부 속에서만 은밀하게 거래되거나 아예 문의조차 없어서 등록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시세는 허상입니다. 실상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줄은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이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전 국민이 동시에 탈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탈출구가 바늘 구멍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한꺼번에 팔겠다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 당신이 믿고 있던 10억짜리 아파트는 순식간에 처분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화려한 야경을 뽐내는 저 아파트 숲이 정말 부의 상징으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누군가의 피눈물로 세워진 그리고 조만간 누군가를 집어삼킬 거대한 콘크리트 공동묘지로 보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왔던 아파트 불패 신화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비명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신만 못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2020몇 년이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의 정점이 될 것인지, 그리고 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공급 부족이라는 논리가 당신의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인지 그 잔인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아마 2년 뒤 아무도 사지 않는 10억짜리 집 거실에 앉아 그때 팔았어야 샜는데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신화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잔인한 현실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집은 정말로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의 것이며 팔리지 않는 고철 덩어리입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등 뒤에는 서늘한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제 그 공포의 실체인 2026년 대충돌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나 부셔보겠습니다. 뉴스나 부동산 유튜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인 2026년이 되면 수도권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다는 소리 말입니다. 공급 절벽이 오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집 못 살 것 같고 벼락거지 될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건설사와 기득권이 짜놓은 공포 마케팅에 아주 훌륭한 타깃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공급 절벽보다 1000배는 더 무서운 괴물이 2026년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바로 인구 절벽과 수요 절벽의 대충돌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보면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계도 증발해버리면 가격은 폭락이 아니라 소멸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집을 사줘야 할 30대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남은 청년들은 이미 영끌로 미래의 소득까지 전부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한들 그 집을 비싼 값에 받아줄 다음 타자가 누구입니까? 돈 없는 사회초년생, 아니면 이미 대출이자 허덕이는 옆집, 영끌 쪽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에는 팔고 싶은 사람만 가득한데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멸종 위기종이 된 것이 바로 2026년의 저주입니다.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사줄 사람이 줄을 서 있을 때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인율은 바닥을 치고 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0.6명대라는 기괴한 숫자를 찍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나라에서 1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자꾸 공급 부족을 외칠까요? 간단합니다. 그래야 지금 들고 있는 뜨거운 감자를 여러분에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건설사는 미분양을 털어야 하고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부실을 대신 짊어지고 갈 거수아비일 뿐입니다. 강남이니까 서울 신축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외곽이지만 결국 그 파도는 중심부인 강남까지 밀려옵니다. 사줄 사람이 없는데 강남인들 무사하겠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면 뭐 합니까? 그걸 현금으로 바꿔줄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데 결국 그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 거대한 숫자 상패가 되어 당신의 거실 벽에 걸려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202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공포에 휩쓸려 막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낭떠러지로 수직 낙하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공급 부족을 외칠 때 당신은 그 집을 채울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물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 그 잔혹한 서막이 2026년에 열립니다. 아직도 공급 부족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못 보는 인구 구조의 파멸을 직시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결과는 잔혹할 겁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집이 팔리지 않는 진짜 이유인 유동성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의 함정은 마치 늪에 빠진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즉 겉은 화려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죠. 당신이 보고 있는 시세가 왜 가짜인지, 왜 당신의 자산이 박제가 되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보죠. 자, 이제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에 찍힌 그 10억이라는 숫자, 그거 정말 여러분 돈 맞습니까? 매달 은행에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수백만 원의 이자와 세금, 그리고 유지비를 빼고 나면 대체 당신 손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그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연락이 올까요? 아마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한 채 정적만 흐르는 휴대폰을 보며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재산이 박제되었구나.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덮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자위하며 우리 단지는 아직 최고가 대비 얼마 안 빠졌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거래가 아예 없어서 생긴 착시일 뿐입니다. 호가는 10억인데 살 사람은 7억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간극 사이에서 거래는 실종됐고 여러분의 자산은 팔 수도 쓸 수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굳어버렸습니다. 주식은 1초 만에 팔 수 있고 금은 당장 종로에 나가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묶인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아파트를 판다는 건 바늘 구멍에 낙타를 밀어 넣는 것보다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동안 시장의 체력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고 대출 규제라는 족쇄는 갈수록 조여올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잔뜩 끼고 당신의 집을 받아줄 바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글족들이 그 역할을 해줬지만 이제 그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거나 아예 시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수요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가격은 아무도 사지 않는 골동품 가게의 가격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삶이 정말 부자의 삶입니까? 아니요. 그건 건설사와 은행이 정교하게 설계한 럭셔리 감옥의 수감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10억짜리 감옥에 갇혀 매달 간수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현대판 노예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그래도 내 집은 브랜드 아파트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영리한 자산가들은 이미 탈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손절매를 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정보가 늦고 욕심에 눈이 먼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하겠지라는 희망 고문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시장의 매물은 쌓이고 금매가 급급매를 부르는 연쇄 폭락의 전조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당신만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유동성이 사라진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는 아주 악질적인 부채죠.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 결국 누군가는 먼저 투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투항자가 나오는 순간 당신이 믿고 있던 가격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실 벽에 대리석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브랜드 로고가 정말 가치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무덤의 장식처럼 보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10억을 주고 산 그 집이 사실은 철근이 빠지고 물이 새는 부실 덩어리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한민국 일군 건설사들이 절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들의 추악한 부실 시공과 은폐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브랜드의 배신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1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은 그 아파트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겉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입구에 웅장한 문주가 세워져 있으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일꾼 건설사의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으니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그 화려한 벽지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우리가 프리미엄이라 믿었던 그 공간이 사실은 철근이 빠지고 콘크리트가 바스러지며 오물이 새어나오는 순살 아파트이자 하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 가치는 물론이고 삶의 터전 자체가 공포의 현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대형 건설사들의 붕괴 사고와 부실 시공 논란이 과연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회성 사고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탐욕과 부패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고 인건비는 치솟았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만 했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철근을 빼돌리고 물 타서 강도가 떨어지는 불량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숙련되지 않은 저가 노동력을 투입해 공기를 억지로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환상적인 인테리어는 단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뼈대인데 그 뼈대가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지하 주차장이 워터파크로 변하고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아파트 벽면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르며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마치 내 귀 옆에서 들리는 듯한 층간소음이 발생합니다. 이게 과연 10억짜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군브랜드라는 이름표는 이제 품질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가장 화려한 포장지로 전락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진실은 이런 부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리 시스템은 이미 건설사의 자본력 앞에 무너진 지 오래고 문제가 터져도 보수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입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하자가 있어도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건설사는 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죠. 공론화되면 당신 집값만 떨어진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입주민들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부실의 증거들을 벽지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당신의 집은 속으로 골마 터진 채 겉만 멀쩡한 시한폭탄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인구 절벽과 수요 절벽이 덮쳤을 때 과연 누가 이런 부실 시공 의혹이 가득한 아파트를 사주겠습니까? 지금은 브랜드 이름값으로 버티고 있지만 조만간 시장에는 하자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떠돌게 될 겁니다. 어느 단지는 철근이 부족하고 어느 단지는 물이 샌다는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 당신의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한 폐기물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억을 주고 산 내 집이 사실은 무너질지도 모르는 콘크리트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브랜드 가치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화려한 영상으로 덮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벽을 뚫고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직시하고 탈출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이 화려한 배신의 현장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사의 달콤한 거짓말과 은행의 빚 권유에 속아 인생의 황금기를 저당 잡힌 사람들, 바로 영끌족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무너지는 아파트 신화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영끌족들의 잔혹한 현실과 왜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은 2년 전이나 3년 전 그 뜨거웠던 광풍 속에서 지금 아니면 연경 못 산다는 공포에 휩싸여 도장을 찍진 않으셨습니까? 주변 친구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수억씩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 소름 끼치는 포모 심리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으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의 노동력을 저당 잡힌 현대판 계약서에 서명을 한 셈입니다. 언론은 연일불장을 보도하고 자칭 전문가들은 TV에 나와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라고 부추겼지만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던 시절은 가고 이제는 고금리라는 가혹한 현실이 매달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사실 당신 집인지 아니면 은행의 소유물인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이름에 매달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의 돈은 월세보다 무서운 생존 비용이자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아이 학원비에 손을 떨며 사고 싶은 옷 한 벌 포기해가며 당신이 지키고 있는 건 고작 콘크리트 상자 하나입니까? 집값 상승이라는 실체 없는 희망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은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벌인 거대한 설거지 파티의 마지막 뒤처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그렇게 인생을 갈아 넣어 지키고 있는 집값이 이제는 당신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없고 당신의 가처분 소득은 바닥을 드러냈는데 대체 무엇으로 이 폭풍우를 견뎌내려 하십니까? 이제 영끌족들에게 남은 건 기약 없는 버티기뿐이지만 그 버티기의 끝에 달콤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이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세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우상향의 사다리는 사실 누군가 당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넣기 위해 세워둔 가짜 사다리였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한때 집 사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의 단톡방이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는 다들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물건은 역대급으로 쏟아져 나오고 제2금융권부터 시작된 부실의 고리는 이미 당신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특례론을 내놓으며 다시 빚을 권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이며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깡통 아파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이자 계산기를 두드려대는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지옥의 맛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좋으니 집값만 다시 올랐으면 좋겠다는 절망적인 기도가 당신의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청춘과 미래,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불안을 먹고 사는 이 시스템 전체가 공범이며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며 독이 든 성배를 건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시장은 끝났고 이제는 먼저 탈출하는 자가 생존하는 각자 도생의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라는 종교의 시대가 마침내 끝났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정의하던 과거와 이별해야 합니다. 자산 가치는 숫자로만 존재하고 내 삶은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한 이자 노예로 전락했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던 시대는 이미 당신의 등 뒤로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팔고 살아남느냐의 처절한 생존 게임뿐입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기형적인 나라에서 자산 가치가 멈춘다는 것은 곧 개인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2026년 대충돌의 시간이 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로열층의 프리미엄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허상이 될 겁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남들이 여기가 유망하다고 떠들 때 당신은 냉정하게 탈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락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희망 고문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에 있으며 팔리지 않는 10억짜리 아파트에 갇혀 사는 삶은 가난보다 더 지독한 형벌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짜 부의 환상에 취해 진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한데 감정을 배제하고 당신의 아파트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차가운 상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씨가 마르고 인근 단지에 미분양이 쌓이는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 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손절을 고민하는 것이 2년 뒤 헐값에 던지는 것보다 수억 배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의 이동은 언제나 다수가 안심하고 있을 때 소수의 냉정한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아파트 신화는 비극으로 끝나고 있으며 2026년에 저주가 현실이 되는 순간 사는 사람은 전설 속의 동물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때 가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거리라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며 시장은 눈물이 없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가 될지 아니면 당신을 짓누를 무덤의 비석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제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를 보지 마시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실제 거래량을 확인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파티는 끝났고 음악도 멈췄으며 마지막까지 불이 켜진 무도회장에 남아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당신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하며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새로운 생산성 혁명의 파도를 타는 자들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환율 1000원에서 2,500원 시대의 원화라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달러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990년대에 골디락스가 인공지능의 이름으로 재림할 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 구축하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잔인할 뿐이며 흐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자산의 계층을 바꿀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야욕과 AI의 습격, 그리고 연준의 변심이라는 세 가지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 여러분은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도 은행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실행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시대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현실의 부로 바꾸는 것은 오직 실행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연후 당신의 자산은 어디에 있길 바랍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짊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현명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